화장실에서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둥둥 뜨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물줄기가 세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거품,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전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와 신장이 보내는 이상 증상 5가지, 그리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신장을 살리는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먼저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신호는 바로 거품류입니다. 맥주를 따르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품, 이런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비누 거품처럼 오래 남고 눌러도 잘 꺼지지 않는 거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하는데요. 거품이 크고 오래 지속될 때, 물을 여러 번 내려도 계속 남아있을 때, 거품이 넓게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뭉쳐 있을 때,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단백질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데,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단백질은 물과 만나면 거품을 잘 만들고 오래 남게 하죠. 이게 바로 단백뇨, 신장이 손상됐다는 증거입니다. 단백뇨가 계속되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투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5에서 10분 정도 지켜보세요. 금세 사라지면 괜찮지만 비누 거품처럼 뭉쳐 오래 남는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 퉁퉁 붓는다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소금과 물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체액이 쌓여 붓습니다. 또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액 속 단백질이 줄어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지 못하죠. 그 결과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가 얼굴, 손발, 심하면 폐까지 붓습니다. 숨이 차고 전신이 붓는다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늘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또 신장이 노폐물을 못 걸러내면 요독이 쌓여 머리가 무겁고 식욕이 떨어지며 만성 피로가 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혈압은 단순히 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쌓이고 몸은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오르죠. 정상이라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해 조절하지만 신장이 나쁘면 이 과정이 잘 안 됩니다. 또 신장은 RAAS 호르몬 체계로 혈압을 조절하는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조절이 잘못되어 혈압이 더 치솟습니다. 결국 고혈압 신장병은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관계입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옆구리 통증입니다. 근육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장 결석이나 감염일 수 있어요.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과 혈뇨, 구토가 생깁니다. 세균이 신장에 들어가면 신우신염이 생겨 열과 오한,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죠. 이런 증상은 방치하면 신장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신장이 왜 나빠지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장은 작은 장기지만 망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액 속 당분이 신장의 작은 혈관과 여과막을 손상시킵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필터가 있는데 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죠. 하지만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이 사구체 안에 압력이 올라가고 벽이 두꺼워지면서 점점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소변에서 아주 미세한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를 미세알부민뇨라고 하죠. 2단계가 진행되면 눈에 띄는 단백뇨가 생기고 결국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즉,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죠.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 벽에 더 큰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신장의 혈관은 아주 가늘고 섬세해서 고혈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작은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액이 잘 통하지 못하면서 신장 세포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다시 혈압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체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이 손상되면 이 호르몬 체계가 잘못 작동하면서 혈압이 더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 검사를 꼭 받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입니다. 특히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서 혈액이 들어가는 길을 좁혀버립니다. 그래서 신장이 피를 덜 받게 되고 결국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같은 항생제, 항암제도 신장의 세포를 직접 독성으로 공격해 망가뜨릴 수 있죠. 이런 약들은 꼭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 아래 단기간 쓰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달고 사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진해집니다. 그만큼 신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손상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구토로 탈수가 생기면 갑자기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체액이 늘어나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라면, 절임류,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죠. 거기에 술, 담배,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신장 건강은 더 빨리 나빠집니다. 이 외에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결석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막히면 소변이 역류해서 신장이 손상됩니다. 세균 감염이 신장까지 올라오면 신우신염이 생겨 염증으로 신장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다낭성 신장병 같은 유전 질환도 있으며 가족력이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즉, 신장은 당뇨, 고혈압,
약물, 수분 부족, 짠 음식, 감염, 유전, 결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 약을 오래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압 측정,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고 조심하면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다음은 신장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이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이에요. 수분이 매우 많아 먹으면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채소죠. 물이 풍부하다 보니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 부종 등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즉, 신장이 힘을 덜 쓰게 만드는 거죠. 또한 오이의 비타민C는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신장의 염증을 줄여줘요. 껍질에는 혈액응고 및 뼈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많아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뼈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오이는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라 신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신장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라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에 약합니다. 양파가 그 부분을 보호해주는 거죠. 또 양파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혈압과 신장은 서로 연결돼 있으니 양파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왜 이게 신장에 좋을까요? 바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당뇨와 고혈압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든든한 과일인 셈이죠. 게다가 사과는 칼륨도 적당히 낮아서 신장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하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떠오르죠. 바로 보라색을 내는 색소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느라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블루베리가 그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블루베리를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은 달걀 흰자입니다.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거든요. 달걀 흰자는 고품질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인과 칼륨이 적습니다. 신장의 부담은 덜 주면서 필요한 단백질은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인 거죠. 그래서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도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달걀 흰자를 권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장에 좋은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륨이나 인은 적고 대신 항산화 성분이나 혈당 혈압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많다는 점이죠. 오늘 말씀드린 오이, 양파,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달걀 흰자. 이 5가지 음식은 부담은 적고 도움은 큰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도우미들입니다. 즉, 신장에 좋은 음식은 칼륨과 인이 적으면서 항산화 성분이나 혈관 보호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오이, 양파, 사과, 블루베리, 달걀, 흰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신장에 안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칼륨이 많은 음식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바나나, 오렌지, 감자, 토마토, 시금치 같은 거예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근육,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데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져서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바나나, 오렌지, 감자, 토마토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인이 많은 음식도 안 좋아요. 예로 우유, 치즈, 견과류, 가공육,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인 역시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면 인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인이 높아지고 이 인이 칼슘과 결합해 혈관이나 심장에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또 인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 첨가물은 몸의 흡수가 빠르고 또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신장 환자에게 특히 해롭습니다. 소시지, 햄,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라면, 젓갈, 김치, 인스턴트 식품, 절임류 등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물이 불필요하게 많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건강한 신장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하지만 신장이 약하면 이 과정이 잘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죠. 실제로 짠 음식을 즐겨 먹는 분들은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또 과도한 단백질과 가공육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소시지, 햄, 베이컨, 스테이크 같은 것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나쁘면 이 노폐물이 쌓여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가공육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인산염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치명적인 거죠. 따라서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은 적정량, 좋은 단백질인 달걀, 흰자, 생선으로 드셔야 하고 가공육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카페인도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커피, 에너지 음료, 진한 녹차 등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탈수는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 신장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요. 또 카페인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술 역시 신장 건강에는 큰 적입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신장에 지방이 끼게 만듭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탈수가 반복되면서 급성 신장 손상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간과 신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술은 간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해롭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장에 해로운 음식들을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칼륨이 많으면 고칼륨 혈증으로 부정맥과 심장마비 위험, 인이 많으면 혈관 석회화, 심장병, 골다공증,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 상승, 부종, 심부전, 단백질 과다면 노폐물 축적, 신장 부담, 카페인, 알코올은 탈수, 혈압 상승, 염증 생성. 즉,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해로운 음식은 신장이 배설하지 못하는 성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들이 쌓이면 신장은 물론 심장과 뼈, 혈관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장은 아프다고 쉽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 속 거품, 부종, 피로, 혈압 상승 같은 작은 변화가 사실은 큰 경고일 수 있죠.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발견, 좋은 음식은 챙겨 먹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고 당뇨와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소변 거품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 클럽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